예,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 동동 단디님은 늘 이렇게 우리 매니저 없어가지고 저 힘들 때 이럴 때 늘 들어와서 방을 지켜줘. 그래서 고마워. 예. AK님 반갑고요. 역기수분 반갑고요. 그 공영버스님도 반갑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들꽃의 전설 2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 초딩이랑 논다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내 방송에 내보낸다고 약속했거든. 초, 예. 예. 우리가 방송에 나갔어요. 녹화도 했어요. 예.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그 유튜브 계정을 저 데모단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인데 제대로 안 됐어. 그런데 이제 이 순두부하고 그 닉네임 자기 아이디는 순두부예요. 순두부. 그 닉네임 순두부하고 데모당하고 누가 더 그 뭐야 그 뭐라 그러나 그거 즐겨찾기 많이 됐나 안 됐나 뭐 요런 거 지금 지하고 나하고 대결하고 대결. 그 초등학생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따 아닌 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괴롭히고 싸우고 울고 불고 맨날 이런 거. 그래서 오늘도 당했어. 오늘도 당했어. 오늘 당해갖고 분노에 차갖고 있다가 그걸 톡 건드리니까 막 열불떡 터져서 엉엉 난리 나서 나 미쳐버리겠네. 초등학생이 원래 다 그런가 봐. 초등 4학년인데 아직까지 애 흉내네. 3학년도 아니고 2학년도 아니고. 에휴. 그래서 초딩하고 논다고 그 울분을 풀어준다고 잠시 방송이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뭐 그 뉴스 보니까 어제는 방송 못했고 오늘은 뉴스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참 가가이드구만. 그 여러분들 비아그라가 뭐 어떠고 저떠고 그죠? 365알 364알 응? 비아그라가 뭐 하여튼 뭐 그래. 뭐 비아그라 뿐만 아니고 뭐 하여튼 그것도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휴 나 참 도대체가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아프리카 방송 시사 방송하는데 비아그라가 중요하나? 응? 그 지금 뭐 새누리당에 뭐 국회의원 누가 또 탈당했다 그러죠, 그죠? 탈당도 하고 그래서 성주군청에 성주군의회 의원들은 5명이나 이미 사드 때문에 탈당을 했죠. 뭐 그러면서 계속 탈당 러시는 되고 있는데 그것이 탈당 러시가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건 아직까지 제도권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성, 그 권력성들을 아직까지 안 버리고 있다 이 말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우리 뭐 대한언론이라든지 JTBC도 하나의 대한언론이라 속한다고 저는 보는데, 대한언론이라 뭐 규모로 본다면 뭐 종편방송 맞죠? 종편방송 맞는데 내용이나 이런 측면 본다면 대한언론이거든요. 그리고 뭐 고발뉴스나 팩트TV나 뭐 국민TV 이것들이 다 대한언론 이 대한언론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은 이명박 때 이미 논의가 됐었고, 이명박 때
그때 이제 미디어법이 통과하면서 그때도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는 방송을 했었죠. 그때는 시청자도 많았어. 방송하면 한 1,500명, 2,000명, 500명, 몇백 명씩 매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하여튼 한 방송 6년 쉬고 나니까 시청자도 없고 저도 할 말도 없고 남은 건 욕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저 그때 결론 그 본론은 뭐냐면, 본론의 핵심은 그 미디어법 통과 이후로 이거 참 예상을 할 때 어떻게 예상했냐, 남미 쪽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NGO 활동들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희 거의 뭐 우리 라디오 해적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해적 방송, 옛날에 해적 방송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해적 방송이 뭐냐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막 있어. 우리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외계인들이 침공해가지고 그 도심가에 있는 전광판 이런 데를 전부 다 전자를 전파를 차단해가지고 뭐 하여튼 외계인이 나타나든지 악당들이, 그래서 동시에 전 채널을 장악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남미 쪽은 해적 방송이라 해서 라디오 방송으로 그 어떤 반정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명박이 그때 그 미디어법을 통과하는 그 시절 내에 이게 탄압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왜 그때만 해도 당신 미네르바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유저들, 인터넷 유저들이 조금 입 바른 소리 말거나 그 유저들의 어떤 그 파급력 큰 유저들, 지금은 파워블로그로 그러죠. 파워블로그급들을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탄압이 들어왔어. 그리고 또 다음 카페 그 아고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 아고라에 대한, 아고라 광장에서 정치, 경제방, 사회방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글 잘 쓰고 글 내용 잘 읽고 정세를 잘 읽는 사람들이 이 글을 올리게 되면은 그 추천수에 따라 가지고 베스트가 돼. 그 베스트에 나온 내용들이 쫙 파급력가 있어갖고 계속 퍼나르기래. 그러면서 공지력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천천히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 언론을 고민하게 됐고, 그 시절에 이제 아프리카 광우병 촛불 때 아프리카 방송, 그 1인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했던 게 이제 지금의 국민TV, 뉴스타파, 뭐 고발뉴스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며칠 전에도 방송하면서 잘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보력을 심어주는 그 수단, 공중파, MBC, KBS, SBS, YTN 뭐 이런 공중파와 종편,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 매칭도, 국민들과 정보 매칭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JTBC에서 뭐 정보의 어떤 뭐 팩트성, 진실성, 그리고 정확도가 만약에 JTBC에서 100짜리를 탁 내보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걸 보고만 완전 희뜩 돌겠다, 또는 엄청나게 열받다, 분노한다, 요래 되는 수준인데, MBC나 KBC에서 어떤 정확도에 대한 팩트성에 대해서 한 10%만 된 걸, 이 정도밖에 수준도 안 된 걸 방송낸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엄청나게 열받는 사람, 열 안 받는 사람, 조금 화나는 정도 되는 사람, 어쨌든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알게 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거리로 나온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박근혜 탄핵을, 퇴진을 말하는 대다수의 국민 중에 박근혜에 대한 어떤, 아니면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 이명박 정권, 그들이 자행했던 반민주적인, 그 국민적인 그 퇴폐가 이제 뭐지,
부정부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분노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해결하는 방법들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알고 있을까, 고민할까. 막연하게 분노하긴 분노했어, 화가 나긴 화가 나. 그 퇴진하라고는 해. 근데 이제 길거리 나도 퇴진하라라고 외치긴 외치는데 어떻게 퇴진을 시키고 어떻게 다시 정부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논의, 전문적인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은 지금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그게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이야기될까? 지금 단순하게 내는 것은 무슨 거국 내각을 구성해라, 에? 야당 주체로 하는 거국 내각을 뭐 하자. 그리고 아니면은 뭐 국회 주도하에 어떤 총리를 선임하고 대통령 유보 체제를 인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의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막, 즉 그걸 그런 것들만 가르쳐 준다. 언론에서 박근혜를 탄핵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에 따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 절차에 따른 이 탄핵 또는 이제 퇴임, 해임, 뭐냐 씨발 퇴진, 하야, 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자꾸 끊기네. 욕을 안 쓰면은 말이 끊기고, 하여튼 감정 조절이 안 돼. 미쳐버리겠네. 제가 이게 점잖게 착하게 방송하려 그러면 말을 잘 못해. 그냥 막 대놓고 씨발 개발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그냥 막 대놓고 방송해야지 좀 진도가 잘 나가는데, 아이 참네, 환장하겠네. 채팅창 잘 안 본다. 예. 매니저를 부탁한다. 아니 동동단지님은 갑자기 왜 내가 매니저를 시켰어? 대충 봐. 대충. 초콜릿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공룡버스님. 일단요, 우리 동동단지님, 매니저 채팅창에서 여러분들끼리 매니저분들하고 또 대화 좀 내놔봐. 나중에, 좀 서로 연락처를 좀 주고받아가지고, 나중에 좀 전화통화 좀 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방송에 참여해 주실 것 같으면은, 매니저 좀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내가 저번 주에 그저께인가 방송하면 내가 좀 연락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방종해버렸어. 예. 예, 그래서 매니저 채팅으로 얘기 좀 하셔요. 저는 이제 방송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채팅창을 대충 볼 테니까 서로 연락처를 좀 주고 받으셔. 그래요.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욕을 막 섞어서 마음 편하게 방송을 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을 다 할 텐데 워낙 욕만 한다고 지랄 연병을 트는 이 시청자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들의 입맛에도 맞춰줘야 돼. 존중도 해야 주니까 가급적이면 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사투리도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죠. 오늘 방송 늦게 시작했는데다가 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시청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 들어오자마자 이제 뚱띵이 아침에 엽기스모포님, 석탄감자님, 힘내시나님, 공영버스님 등등등 업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야기를 그래 계속 진행하면은 뭔 이야기 하다 말았는지 또 까먹었다. 예. 그 어쨌든 그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뭔 이야기했는지 까먹어서 그래. 어쨌든 뭔 얘기하다 했더라. 아씨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 금방 뭔 얘기하려다가 안 적어놓으면 모르고 깜빡깜빡하고. 어쨌든 뭐로 가나 거꾸로 가나 데모가 희망이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이게 뭐였지? 아 그래 비아그라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그렇지. 근데 내가 뭔 얘기하다 말았어? 예, 힘천 마루치님 반갑습니다. 비아그라 욕을 하다. 어쨌거나 비아그라는 364알이 들어갔다. 하루 설날 되면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365개가 아니고 364개였다. 아니 그래 비아그라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언론 이야기로 가. 그치 언론 늘 언론이 핵심이지 그지? 이런 비아그라 이야기를 왜 계속 퍼뜨리고 이렇게 이거 본질이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그래. 지금은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한 새누리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어떤 복정지 그래 해체시키고 나서 국회를 어떻게 다시 건설할 것이냐. 국회 해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그래서 이 본론을 바로 핵심을 바로 다 이야기 뿌리면은 그래요. 국회 해산하고 국회를 다시 건설하고 이 행정 수반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 어떻게?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국회에서 시민 어떤 협의를 만들고 그 속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이래서 시민혁명 체제로 가야 된다. 그 시민혁명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시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어떤 행정, 입법, 행정, 사법의 어떤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탄핵해야 된다. 대법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도 직선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까지 완전히 혁명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있을까 하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자유로운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그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87년 6월 항쟁을 넘는 4.19 혁명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민주혁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혁명이 뭘까? 2016년, 2017년에 이루어내야 될 그것이 민주혁명이 될지 민주항쟁이 될지 또 다른 그냥 단순한 역사의 뭔가 하나의 기록만 남기고 말지, 그거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의 부패한 정권, 부정한 정권, 그러고 가치를 상실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뿌리채 뒤틀어버리는 그런 반민주적인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솎아낼까? 그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그들을 검증해서 그들을 탈락시키고 그들을 더 이상 입법을 추진하는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입법의 권력으로 변질시켜서 권력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잘라낼까, 요런 거예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권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게 권한이 약한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바로 권력이 됩니다. 특히 새누리당, 뭐 더불어민주당 이 보면은 권력을 남용하죠. 권력을 남용해요. 우리가 흔히 얼마 전 작년만 해도 올해 초반만 해도 그러죠. 그 세월호 집회 이런 데서 정청래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나왔어. 근데 국회의원들이 나오면은 집회가 조금 안전하고 안 나오면은 집회가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받는 이런 경우들을 보셨어. 자, 국회의원들이 집회 시위 현장에 나와 있다 해가지고 탄압을 덜 받으면 돼, 안 돼? 그렇게 그 차별이 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국회의원이 있든 없든 집회 시위는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부당한 이 검거, 그죠? 경찰들이 부당하게 시민들을 체포 연행했단 말이지. 그랬을 때 국회의원들이 가서 항의를 하면은 풀어준다. 이 무슨 이것들이 바로 짜잘한 권력이거든요. 그 짜잘한 권력을 경찰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와서 항의하면은 짜잘한 권력이 들어주는, 아이고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권력을 들어주는 척 한다.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현장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력적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이 집회에 나오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관제데모 이런 데서 새누리당 의원 한번 왔다 이러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 게 관변단체 이런 집회들 때 국회의원이나 이런 참석을 안 하지만 하게 되면은 경찰서장, 경찰청장 와가지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참여하고 참석하고 이런 경우가 되죠. 말이야, 웃기는 말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들. 그만큼 권력이 난무하고 직권이 남용되고 국가는 완전히 부패하고 사회는 부패하고 사회가 국가 전체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썩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썩은 정권을, 썩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가장 위라고 볼 수 있는 상권의 수장인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이 세 개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그 대통령법이 규정하는 국회법이 대법원장의 어떤 직책에 관련한 법, 그게 맞게 제대로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증해야 된다. 그것들을 바로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왔던 너네들 이미 관료화되어 있고 이미 권력화되어 있고 이미 세습화되어 있는 너네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 법기관의 사법,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무슨 그 검찰 라인들 있죠. 그건 아직까지 밝혀진 적이 없죠. 지금 언론은 안 됐죠. 검찰의 조직에 대한 까발림이 있어야 돼요. 검찰 조직이 얼마나 부패했고 어떤 라인이 어떻게 되는, 검찰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가장 시세다. 시세. 그들을 끼지 않고는 뭐든지 헤쳐먹지를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이 동조하에, 공조하에 공동정범이란 말이죠. 공동정범. 그래서 부패한 검찰이 공동정범이다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이 안 돌아가. 그 정범인 검찰, 썩은 검찰, 부정부패한 검찰들을